오늘은 우리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여기 했었죠? 그쵸. 우리가 사회 집단은 했었고 맞아요. 사회 집단 설명을 쭉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조직을 가야 되지. 그래서 사회 집단이 훨씬 더 큰 개념이고 사회 집단이라는 큰 개념 안에 사회 조직이 들어간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회 집단이 좀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사회 조직이 들어간다면 사회 조직은 사회 집단의 성립 요건을 다 갖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더 많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지만 사회 조직이 된다 이랬죠. 그러면 지난주에 봤던 사회 집단이 대기한 조건이 뭐였냐면 2명 이상의 구성원, 그 다음에 그들이 소속감이나 공통의 관심사를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지속적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해서 사회 집단의 성립 요건 3가지를 말했어요. 그러면 오늘 볼 사회 조직은 그 3가지 조건을 모두 갖고 그 다음에 뭐야? 플러스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 그대로 써보세요. 첫 번째 사회 조직의 조건인 2명 이상 구성원 2명 이상의 구성원 그 다음에 그들은 소속감 또는 자기가 이 공동체, 이 조직에 혹은 이 집단에 뭘 갖고 있다? 조직원이라는 소속감. 그 다음에 다 같이 함께 공유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회 집단의 구성 요건이었고요. 사회 조직 역시 이 사회 집단의 구성 요건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4번째지.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왔어? 사회 집단 중에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회 집단의 구성 요건을 모두 갖고 그 중에서도 이게 4번 되는 거야. 그래서 목표와 경계가 명확하고 그러니까 1번과 2번과 3번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4번째 조건이 목표와 경계가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5번 되겠죠.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구분돼야 되며 규범과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는 뭐야? 내용을 해주세요. 사회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조직도 사회 집단인데 사회 집단 중에서도 목표와 경계가 명확하고 지위와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며 규범과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는 것들 그것들만 따로 떼어내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조직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조직의 구성 요건은 3개가 아니라 6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사회 집단 안에 들어간다. 사회 집단 안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진짜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기억나죠? 얘는 그냥 여러분이 사진을 찍든 복사를 하든 코팅을 하든 이 페이지는 들고 다녀야 돼.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페이지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 페이지. 여러분 선배들은 여기다가 인덱스를 꽂아 놓고요. 심심할 때마다 본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께 됩니다. 이거. 그래서 풀 때 정말 1초가 안 걸려야 됩니다. 이제 이거 갖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가족이 뭐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족은 1차 집단이고 가족은 공동사회면서 가족은 내 집단입니다. 물론 우리 가족이 내 집단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나는 소속돼 있지만 나는 정말 엄마 아빠와 나의 가족 구성원이 너무 싫다. 적대감을 느낀다. 그러면 내 집단이 아니죠. 자 어쨌든 조직 갈게요. 6가지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면 우리는 조직이라고 부른다. 선생님 사회자 뺄게. 사회조직 너무 길어서 그냥 조직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조직의 조건이 결국엔 조직의 뭐가 되는 겁니까? 특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조직의 구성 조건 중에 이미 지위와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했으냐. 여기 나왔죠. 그죠? 특징이 그대로. 지위와 역할의 구분이 명확하며 과업지향적이고 수단적인 인간관계가 지배적이다.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을 보면서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조직은 뭐겠어요? 1차 집단이겠어요? 아니야. 2차 집단입니다. 집단으로 따지면. 1차 집단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가족들의 집단인데 가족에게서 과업지향적이고 수단적인 인간관계 아니잖아요? 게다가 사회 조직은
과업지향적이고 수단적인 인간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공동사회 아니에요. 뭐야 다? 이익사회겠지. 알겠니? 2차 집단이면서 이익사회인 겁니다. 그냥 오케이 쓰세요. 아, 이런 특징이 바로 나타나는 걸 보니 조직이라는 것은 집단의 구분 기준에 의하면 입차 집단이면서 동시에 이익사회겠구나. 그렇겠구나. 적어도 가족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두 번째 특징도 보세요. 공식적인 규범에 의해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한다. 이거 본 것 같은데, 봤죠? 우리 여기 집단에서 보시면, 자, 그 집단의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방식이 2차 집단은 뭐랬어? 공식적인 규범을 통해 통제한다고 나왔잖아요. 반면에 1차 집단은 어땠어? 비공식적 규범을 통해서 통제하잖아요. 그쵸? 즉 1차와 2차냐는 중요한 게 이거랬는데 접촉 방식.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지. 치읓 유치하게 접촉 방식 1차 집단 이렇게 치읓 유치한 게 오래간다. 늘 말하지만 유치한 게 오래간다. 그럼 여기 보시면 사회 조직의 특징이 나왔잖아요. 2차 집단의 특징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공식 조직 규범에 의해서 구성원들 행동을 통제하는구나. 여기다 또 쓰세요. 이거 2차 집단의 특징이었는데 사회 조직에 나오네 이렇게. 다음 조직의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구성원들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목표 달성. 그러면 그 조직의 목표가 만약에 방어라면 방어를 잘한 우수한 병사를 우수하고 높게 평가하겠죠. 그쵸? 그 조직의 목표가 이윤 추구라면 영업을 잘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온 어떤 조직 구성원에게 높은 평가를 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2차 집단과 이익사회의 특징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다시 사회 조직은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으로 나눕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제 형광펜이요. 지난주에 봤던 것보다 더 중요한 형광펜이 등장하셔야 돼요. 너무 수능은 100%가 아니라 1000% 나옵니다. 1000%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나와요.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또 공식과 비공식 나오니까 사회화 기관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사회화 기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냐. 근데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나누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사회화 그 자체가 목적이면 공식적 사회화 기관. 즉 사회학 그 자체가 뭐랬습니까? 학습이랬죠? 학습 그 자체가 목적이고 이건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걔는 결국 얘는 그냥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같이 컨퓨징하게 섞지 마세요. 얘는 공식과 비공식 조직인데 그러면 공식 조직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렇게 했어. 일반적으로 사회 조직이라고 부르는 사회 집단을 가르친다. 짜증나죠? 짜증 안 나요? 명확하게 확 와닿아요? 아니, 뭐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색이야? 그러면, 이거 빨간색. 그런데, 이게 빨간색인지, 분홍색인지, 보라색인지, 정말 애매한 걸 보면, 여러분, 뭔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쵸? 명쾌하지 않지? 얘도 그런 느낌이야. 공식 조직이 뭐야? 사회 조직이라고 부르는 사회 집단이야. 짜증납니다, 이러면. 뭐야? 조직이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조직이다 하면 뭐라는 얘기야? 공식 조직을 말한다는 얘기야.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회 조직 대부분은 공식 조직이야. 근데 아닌 것도 있지. 그게 바로 뭐야? 비공식 조직이겠죠. 그래서 공식 조직은 한 줄인데 비공식 조직은 여러분 와우 6줄이야. 그러니까 왜 얘는 6줄이야? 얘는 예외적이거든.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면 공식 조직이래요. 그러니까 조직은 별로 설명할 게 없어. 공식 조직은. 사회 조직하면 그냥 공식 조직이야. 근데 비공식 조직은 예외적이기 때문에 설명이 많은 거죠. 자, 비공식 조직의 뜻을 보시면 사내,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야, 얘들아. 이렇게 묶어봐. 동호회는 동호회인데 그냥 동호회 아니야. 사내 동호회야. 왜 그걸 구별해야 되는지 알아? 우리가 그 뒤에 뭐 할 겁니까?
자발적 결사체 할 거잖아요. 선생님 자발적 결사체 앞 글자만 따겠습니다. 그래서 자결이라고 부릅니다. 자결. 여러분이 자결하면 여러분 하나만 떠올리더라고요. 역사에서도 우리가 자결하면 자결하면 자살만 떠올리는데 아니야. 우리 역사에서 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얘도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거지. 자결할 거기 때문에 사내 동호회, 비공식 조직은 그냥 동호회가 아니라 뭐라고? 사내 동호회입니다. 즉 비공식 조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사내 동호회와 같이 그 다음부터 줄쳐. 이제 여기가 하고 싶은 말 여기서 나와요. 비공식 조직은 하나의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결성한 사회집단입니다. 중거 다 필요 없어요. 주어랑 서술어만 줄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만든 거냐? 누가? 하나의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그 다음 뭐 나왔어? 자발적으로 결성해. 자결이야 이거. 사회집단이야. 그럼 이거지. 쌤 그려볼게. 여기 자발적 결사체라는 큰 그룹이 있다면 비공식 조직은 100%입니다. 모든 비공식 조직은 100% 자발적 결사체예요. 비공식 조직의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예외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얘기는 뭔데? 공식 조직은 여기 있다는 얘기야. 얘들아. 사실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사실 이렇게 그리면 안 돼. 다시 그럼 다시 그릴게요. 지금 공식 이렇게 또 그리면 여러분이 쌤 자발적 결사체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아니야 그리지 마. 얘가 자발적 결사체면 일단 자발적 결사체 안에 100%라고. 모든 비공식 조직은 항상 자발적 결사체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공식 조직은요. 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공식 조직인 게 있고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면서 공식 조직인 게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너무 중요해. 여기 나왔잖아, 아예 비공식 조직의 뜻이, 의미가 여기 나와 있잖아.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사회집단이다. 그러니까 비공식 조직 자체가 뭐야? 자발적 결사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비공식 조직은 항상 어디 안에 들어간다? 자발적 결사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결사체라는 게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비공식 조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발적 결사체 안에는 비공식 조직도 있고 뭐도 있을 수 있어요? 공식 조직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일단 얘 뜻이 너무 중요해. 주어랑 서술어는 다 중요해. 이것도 너무 중요해. 반드시 비공식 조직은 하나의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줄게요. 자, 방금 땡땡 주식회사가 있어. 그러면 이 땡땡 주식회사라는 것 자체가 회사지. 회사는 사회 집단이 아니고 조직이야. 집단 안에서 들어간 조직인데 웬만한 모든 조직은 다 뭐랬어? 공식 조직이라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땡땡 주식회사는 공식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땡땡 주식회사 안에 이 주식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동호회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땡땡 주식회사 안에 내부에 땡땡 주식회사 사내 산악회가 있는 거야. 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산을 가는 거,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든 동호회지. 그러면 이게 바로 뭐란 얘기야? 비공식 조직이란 얘기야. 왜? 그러면 이 땡땡 주식회사 사내 산악회는요. 산을 좋아한다고 다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회사의 직원만 가입할 수 있어. 그럼 이 회사 공식 조직의 직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의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자 이게 있어. 선생님 저희 아빠도 산을 좋아하고 엄마도 산을 좋아해서요. 저희 엄마 아빠는요. 철산동 땡땡 산악회 회원이세요. 뭐 땡땡은 그냥 이름이야. 그럼 이 철산동 땡땡 산악회는 비공식 조직인가요? 아니야. 자 얘는 공식 조직입니다.
아, 왜요? 철산동이 공식 조직은 아니거든요. 왜 철산동은 공식 조직이 아닙니까? 공식 조직은요, 아까 나올 건데, 여기 일반적으로 뭐래니? 봐봐. 공식 조직은 일반적으로 사회 조직이라고 부르는 집단이라 했잖아. 근데 일반적인 사회 조직은 어떤데?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과업지향적이고, 수단적인 인간관계. 철산동에 사람을 다 압니까? 철산동에 사는 사람들이, 철산 이동, 무슨 아파트, 어디에 사는 사람은 지위가 과장, 뭐 이래요? 아니잖아! 철산동은 자유로운 곳이야. 이사 오고 싶으면 그 다음에 출산동이라는 자체가 너무 커서 누가 사는지 몰라. 아니 우리 아파트 옆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무슨 과업지향적이에요. 어? 그러니까 철산동 자체가 공식 조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철산동 땡땡 산악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거야. 철산동에 사는 사람이면.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산악회는 그러면 얘네들 공통점은 뭔데요? 산해 산악회와 철산동 땡땡 산악회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뭡니까? 자결입니다. 둘 다 자발적 결사체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했잖아. 자결에는 비공식 조직도 있고 공식 조직도 있댔잖아. 그치? 그러면 땡땡 주식회사의 산해 산악회는 비공식 조직이면서 자결이고 철산동 별별 산악회는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공식 조직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기준은 구성원들의 자격 조건이에요. 구성원들의 자격 조건. 아직 안 끝났어.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땡땡 주식회사의 산악회는 비공식 조직인데 땡땡 주식회사 안에 동호회 말고 정규 조직들이 있죠. 땡땡 주식회사는 뭐 그 회사 안에는 각종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총무부, 그지? 그 다음에 뭐 홍보부, 뭐 비서실, 많을 겁니다. 각각의 부서들이. 얘네들은 다 뭔데? 회사 안에 있지만 이건 공식 조직이야. 왜냐면 동호회가 아니거든 이건. 땡땡 주식회사도 공식 조직이고 땡땡 주식회사 안에 있는 총무부, 홍보부, 비서실도 다 뭐야? 공식 조직이야. 설명 듣고 쓰세요. 더 쓸 거니까요. 그럼 이제 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땡땡 고등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학교죠? 학교는 당연히 뭡니까? 공식 조직이죠. 그럼 이 학교 안에는 자 예를 들어서 뭐 학생회가 있다. 고등학교마다 학생회, 중학교도 학생회 다 있잖아요. 그럼 학생회는 뭔데? 학생회는 공식 조직이야. 알겠니? 하지만 이 고등학교 안에 있는 밴드부가 있어. 얘는 비공식 조직입니다. 자, 차이점을 보세요. 학생회도 밴드부도 둘 다 가입 조건은 이 땡땡 고등학교 구성원이 되잖아. 그치? 하지만 학생회는 말 그대로 그 체계적으로 갖춰있는 부서야. 내가 스스로 학생들이 만들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원래 있는 거야. 하지만 밴드부는 이건 동호회 성격을 갖고 있지. 학생회는 동호회 성격 아니에요. 여기 학생회 안에는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장과 총무와 알겠지? 하지만 밴드부는 물론 밴드부 기장이 있을 수 있지만 바뀌어 막 쉽게.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밴드부는. 동호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비공식 조직이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철산동에 밴드부가 있다? 그건 공식 조직인 겁니다. 알겠어요? 얘도 써놓으세요. 얘도 중요해요. 학생회는 공식 조직이다. 하지만 그 고등학교 안에 있는 밴드부는 비공식 조직이다. 해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까지 우리가 구별해줘야 됩니다. 얘는 당연히 자결입니다. 비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이다. 그러면 그런 느낌이 오지요. 아, 세상의 모든 동호회는 자발적 결사체군. 아, 그럼요. 그게 비공식 조직이든 공식 조직이든 세상의 모든 동호회는 다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동호회 자체가 자결입니다. 자결. 회사 안에 있든 학교 안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자결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 뭘 보고 있는 거야? 비공식 조직을 보고 있는 거야. 다 썼죠? 그럼 볼게요. 계속해서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하나의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거야. 그러면 동호회이기 때문에 얘네가 하고자 하는 건 자아실현,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 공통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그러면 이런 비공식 조직은요.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순기능은 공식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공식 조직 안에서의 긴장감과 소외감을 완화함으로써 공식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회사나 학교에 처음 입학하거나 들어갔어. 너무 낯설겠지. 그지? 근데 아무래도 공식 조직 안에 회사 안에서는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과업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긴장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사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요. 그런데 나랑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동호회를 만들어서 혹은 동호회에 가입하면 편하지. 그러니까 내가 업무 중에 만난 나의 상사랑 같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게임 동아리에서 만난 상사는 다릅니다. 내가 멀리서 봤을 때 우리 부장은 너무 무서웠는데 동아리에서 만나니까 게임 나보다 못해. 그럼 내가 막 알려주고 친해졌어. 어때요? 긴장감과 소외감을 완화시켜주겠지.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겠지. 그래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그 다음날 만났는데 부장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막 업무도 모르는 걸 물어보고 서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 자, 근데 얘가 너무 심각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역기능이죠. 구성원들이 비공식 조직의 목표와 비공식 조직 내에서의 사적인 인간관계, 그러니까 부장이랑 너무 친해지면 일을 시켜도 안 합니다. 이제 부장님 내일 할게요. 내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비공식 조직이 게다가 파벌을 형성하면 왠지 문제 생기겠죠. 게임 동아리 동호회가 아닌 애들은 부장이 안 봐주는 거겠지. 그치? 파벌을 형성할 경우에는 공식 조직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학교에 동아리가 너무 열심히 와서 학교 수업을 안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선생님 예전에 그랬어요. 동아리는 아니었고요. 어떤 동아리 같은 거였군요. 동아리 활동에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수업을 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수업은 빠지고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학생회관에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전공회 같은 과 학생들이 들으면서 얘기했어요. 와, 너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서 난 학교 매일 나왔거든요. 근데 강의실에 안 간 거죠. 강의실에 안 가고 학생회관에만 간 거지. 강의실이 있는 동과 학생회관에 있는 건물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걔네들은 나를 오랜만에 봤지만 학교를 난 매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전공 수업을 안 들어간 지가 꽤 됐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거는? 비공식 조직의 역기능이겠죠. 물론 그렇다고 선생님이 학점이 낮았냐? 아닙니다. 선생님이 시험 기간에만 언제나 전공에 한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자, 그럼 이제 자결입니다. 자결은 굉장히 규모가 커요. 왜냐하면 자결 안에 비공식 조직도 있고 공식 조직도 있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모든 동아리는 일단 다 뭐랬어? 자결이죠. 의미와 등장 배경 가기 전에 여러분 얘부터 외우세요. 얘는 반드시 외우세요. 오늘 외우세요. 자결의 종류 3개. 자결은 이 3개입니다. 친목집단, 이익집단, 시민단체. 그럼 우리가 말했던 동호회는 어디에 들어가? 다 여기 들어가겠지. 동호회 써봐요. 친목집단에 동아리, 계모임, 동창회 등등 다 뭐야? 친목집단입니다. 이런 게 뭐라고 불리우든 동호회든 동아리든 계모임이든 동창회든 다 우리는 친목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자발적 결사체는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의 종류부터 먼저 외우고 간다 그랬죠? 친목집단, 이익집단, 시민단체. 쌤!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우리 익숙하겠지. 2학년 때 우리가 정치와 법에서 따로 과목이 단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단원이었어요, 여러분. 정치와 법. 기억납니까?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구분 기준은 뭐였어요? 공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느냐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면 이익집단. 그 다음에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면 시민단체였죠. 근데 걔네가 둘 다 뭐였어? 와, 조직의 형태로는 자결이구나.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자발적 결사체의 뜻을 보겠습니다. 자결은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주어를 꾸미는 게 이거야 다. 이만큼을 꾸몄지.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부분은 뒤에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발적으로 만든 겁니다. 자기네가 알아서 스스로.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강제로 하라고 해서 하는 일과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일은 다르죠. 뭐가 더 열정과 에너지를 쏟겠습니까? 스스로 하는 일, 그치?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해서 스스로 만들고 가입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조직들에 비해서 뭐하다? 열정과 에너지와 순수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에너지를 쏟겠죠. 회사는 가기 싫어도 사는 가고 싶은 겁니다. 사는 가고 싶은 거. 선생님이 학교는 갔는데 수업은 안 들어가고 동아리에 갔던 것과 마찬가지. 자, 등장 배경. 그럼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는 등장 배경이 따로 있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봐. 그럼 얘네들은 왜 등장 배경이 안 나와요? 얘는 오래된 애들이야. 조선의 의정부도 조직이야, 얘들아. 알겠니? 하지만 자발적 결사체는 이건 현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등장 배경이 따로 나왔어요. 자, 등장 배경. 현대라고 나왔잖아요, 바로. 자발적 결사체는 물론 예전에도 있었겠지.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2차 집단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그러면 선생님이 치읓 얘들 기억나? 치읓 2차와 1차가 나오면 치읓을 떠올려. 뭐 접촉 방식 1차냐 2차냐를 나눈 기준이 접촉 방식이었단 말이야. 접촉 방식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눴었지. 뭘? 사회 집단을. 그러면 이러한 간접 접촉이랬죠? 비대면적 접촉이랬죠? 자, 부분적인 접촉이랬죠? 그런 접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2차 집단의 비중이 현대사회에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뭘 느끼는 거야? 인간소외. 왜? 자, 우리가 지난주에 1차 집단과 2차 집단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1차 집단은 대면 접촉 전 인격적 접촉이랬잖아. 근데 2차 집단은 뭐냐면 굉장히 수단적이고 단편적인 접촉이야. 그래서 이 단어 전 인격적인 접촉과 단편적인 접촉 선생님이 비교해줬잖아요. 전 인격적 접촉은 나의 모든 면을 다 보여주는 거였지. 나의 모든 면을 머리 안 감고 한 일주일씩 안 감고 그냥 들어온 것도 다 보여주는 건데 회사에 그러고 가면 안 되잖아. 언제나 단편적인 접촉이 어떤 가면을 써야 돼. 사회적 가면을 써야 돼. 나 저 사람 정말 싫어. 진짜 안 맞아. 하지만 함께 일을 해야 돼. 그지? 그래요. 참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단편적인 접촉이 주를 이루는 2차 집단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심해졌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소외. 여기 인간 소외. 인간 소외가 증가했다. 스트레스가 너무 증가했다.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사회적으로는 이런 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죠. 개인적 문제에만 머무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또 사회가 분화되면서 두 번째 얘들아 그러면 이제 느낌이 와야 돼. 어떻게? 등장 배경이 3개잖아. 등장 배경이 3개인데 종류가 3개야. 하나씩 묶어야지 그러면. 그럼 첫 번째 배경 때문에 등장한 게 뭐겠습니까? 친목 집단이겠죠. 사람들이 인간 소외 현상을 느끼니까 나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회사에서 부장이 아니라 그냥 친한 동네 형 같은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줄이고 긴장감을 좀 완화시키고 오케이? 인간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내 가족은 아니지만 거기서 또 연애도 하죠. 그럼 또 가족이 되겠지. 2차 집단 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그럼 뭐가 돼? 1차 집단 되잖아. 연애하고. 직장에서 업무 중에 연애하기 힘들지만 동아리 활동하다 보면 취미도 같이 맞으니까 더 말이 잘 통하겠지.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야? 친목 집단이야. 두 번째, 사회가 분화되면서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복잡하니 정당 같은 정치 조직이 우리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못하잖아. 그래서 뭐 나왔어? 이익 집단 나온 거 아닙니까? 이익 집단. 알겠어요? 이익 집단. 그 다음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 실현을 위해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야겠다. 그래서 뭐 나왔습니까? 시민단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등장 배경 3개, 종류 3개. 딱 맞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종류의 자발적 결사체가 등장했구나라는 거. 자, 그럼 이제 특징을 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원해서 스스로 만든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다. 구성원들의 신념이 뚜렷하고 특히 뭐래? 참여도가 높다. 나는 진짜 군대에 가기 싫은데 끌려갔어. 참여도가 물론 강제로 높아지겠지만 힘들겠죠. 막 내 집단이 되게 힘들다. 내 집단이 되게 힘들어.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제대할 때까지 군대가 내 집단이 아니게 됩니다. 막 그럼 괴로울 텐데. 반면에 내가 너무 원해서 갔어. 뭐 참여도가 높겠죠. 그렇게 신념이 뚜렷하고 참여도가 높다. 그 다음 얘 발표합니다. 자발적 결사체가 일반적인 사회 조직과 조금 다른 측면은 이거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우리 가족이 자발적 결사체였으면 좋겠어요. 탈퇴하고 싶은가 봐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유연성과 민주성이 중시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처법에서도 했지만 민주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랬냐. 아직도 이 민주성이라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주구장창 1년 내내 민주주의 했는데도 민주성이라고 말하면 이 민주성이 뭘 말하는지 이렇게 모호하게 여러분한테 다가간다. 그럼 여러분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민주성 딱 하는 순간에 명확하게 탁 형체가 와닿아야 되는데 친구한테 물어. 민주성이 뭐야? 그럼 이렇게 눈빛이 약간 풀립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머리 위에 뭐가 뜨냐면 아주 애매모호한 형태가 떠요. 그럼 뭔데?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야. 민주성이 뭐랬니 얘들아?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 자, 어떤 거야? 이거지. 이겁니다. 민주성을 상승하는 거. 뭐야 이게? 상향식 의사결정이란 말이에요. 상향식 의사결정. 상향식 의사결정. 상향식 의사결정이 상징하는 바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위에 있는 간부나 지도자나 우두머리 의견이 아니라 일반 구성원들의 의견. 그게 중요하다. 그게 상향식 의사결정이고 그게 뭐야? 민주성입니다. 여러분. 민주성이라고 표현할 때 물론 특징은 굉장히 많겠지만 대표적인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민주성을 표현하면 못 떠올리라고 상향식 의사결정.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항상 위에 있는 간부들이나 아니면 위에 있는 조직의 우두머리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의견을 내서 토의와 토론과 협상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의견을 끌어내는 게 민주성이에요. 자발적 결사체가 그렇겠지. 영화 동아리가 있는데 회장의 마음대로 야 이거 봐. 그러면 그 동아리 사람 나갑니다. 마음에 안 들어 나가면 돼요. 가입과 탈퇴. 야 저 동아리는 독재야. 야 우리 동아리는 여기 안 들어오면 뭐 몇 번 이상 지각하면 팔을 자를 거야.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다면 조직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는 당연히 유연성과 민주성이 중시되고요. 유연성은 뭔데? 얼마든지 조직의 방향을 쉽게 수정하고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성 강조했고요. 다음, 얘도 중요해요. 자발적 결사체는 분명히 2차 집단이야. 당연해. 2차 집단인데 얘네가 2차 집단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야.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자발적 결사체는 1차 집단이 될 수 없어. 왜? 1차 집단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가족, 또래 집단. 이것만 1차 집단이야. 그때도 얘기했지만 등이 붙었다고 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족, 또래 집단만 1차 집단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2차 집단이야. 당연하지. 동아리가 가족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집단이 가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 결사체는 분명히 2차 집단이지만 뭐래? 이거라고. 1차 집단의 특성이 강한 집단이 있대요. 편안한 거.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편안한 거. 그게 바로 뭔데? 친목 집단. 반면에 자발적 결사체 안에서 2차 집단의 특성이 강한 건 나머지죠.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가 있다. 이렇게. 친목 집단은 반드시 2차 집단이지만 1차 집단의 특성이 강하다. 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얘는 정말 뭐 100만 번 나옵니다. 안 나올 수 없어요. 얘가 뭐랑 요것만 단독으로 안 나오지. 자발적 결사체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그 다음에 집단 6개, 7개에다가 뭐까지 여러분들 섞어내려고 사회 기간까지 섞어서 한 문제로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긴 아무도 안 틀려요. 쉬워서 안 틀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해서 안 틀려요. 여기서 오답률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맞아야 됩니다. 다음 비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 한번 볼게요.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안에서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사회집단이다. 자발적 결사체는 비공식 조직과 마찬가지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결성한 집단이지만 비공식 조직뿐만 아니라 공식 조직도 포함할 수 있다. 이 그림 그린 거예요. 이렇게 자발적 결사체 안에는 비공식과 공식이 다 있다고. 예를 들어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공식 조직이지만 자발적 결사체이기도 하다. 당연하죠.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두 개.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묶으세요. 얘는 공식 조직이에요. 다. 그러면 친목집단은요. 따로 묶어요. 친목집단은 둘 다 있을 수 있어요. 친목집단 안에는 공식 조직도 있고 비공식 조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무조건 공식 조직이에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가 비공식 조직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발적 결사체 안에서도 비공식 조직은 어디서만 나올 수 있습니까? 친목 집단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비공식 조직 자체가 많지 않아. 어떤 회사나 학교나 조직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 그래서 여기 나오죠? 결론적으로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한 걸 또 하는 거야.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속하지만 모든 자발적 결사체가 비공식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 당연하죠. 자발적 결사체 안에는 비공식 조직 말고도 공식 조직이 더 많으니까요. 그 얘기 한 겁니다. 그림으로도 그려놨고요. 설명으로도 써놨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개념 체크.